이전에 영상이 독화가 되지 않았던 관계로 빠르게 다시 리캡하면서 다시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그 만바 내용이고요. 네, 왜 만바를 공부해야 되는가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진작을 들고 왔는데요. 왼쪽 아래 사진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참가했었던 학회였는데 학회장에서 이제 보통 논문 하나를 발표할 때 15분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1시간 가량을 할당을 해서 오른쪽에 이제 사진에 나와 계신 외국인 분께서 이제 알버트 구라는 이 논문을 작성하신 만바 논문의 저자이신데 1시간 동안 국내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다 앉혀놓고 1시간 동안 강연을 하실 만큼 만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오른쪽은 아카이브라고 이제 논문을 썼을 때 논문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아카이브에서 만바를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는 400개가 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만바라는 아키텍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트랜스포머도 이미 잘 모르는데 왜 만바를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는 뭔가를 엄밀하게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새로운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빨리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적어놓은 것처럼 질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공부보다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하는 공부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오늘 세션을 통해서 만바가 뭔지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만바가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점을 갖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배웠던, 건드렸던 트랜스포머랑 RNN을 간단하게 리캡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랑 RNN이랑 해놓고 밑에는 이제 다른 거 세 개를 넣어놓고 했는데요. 왼쪽 위에 컨버전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버전 필터 커널을 사용해서 일부분의 셀렉티브한 영역에 대한 컨버전 연산을 취해서 특정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는 fully connected한 연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글로벌 어텐션 같은 경우는 컨버전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가지의 개념을 합쳐서 전체에 대해서 다 보지만 이제 로컬 어텐션이 각각의 토큰들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델링 OT를 제외하고는 바로 직전 세션에 저희가 배웠던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어떤 인풋이 들어오든지 간에 여러 토큰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시퀀스 데이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트랜스포머가 왜 성능이 잘 나오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인풋으로 어떤 걸 받던지 간에 하나의 시퀀스 안에 있는 이전 토큰들에 대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해서 selectively and individually looking back past tokens라고 하는데 그냥 이전 토큰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잘 정보를 반영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제 마스크 셀프 어텐션 구조와 그 뒤에 따라오는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셀프 어텐션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왜 잘 되는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렬 처리가 되는 빠른 트레이닝도 있고 인타이어 시퀀스에 대해서 오버롤한 뷰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단순히 컨셉추얼리 바라보면 모든 토큰을 비교하는 어텐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매트릭스의 웨이트들을 통해서 각 토큰들이 얼마나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머가 장점을 가지는 트레이닝이 빠른 이유가 있는데 학습 과정에서 이 행렬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My name is Martin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my랑 name 사이의 연관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name이랑 이주를 계산하는데 일찍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할 RNN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연산이지만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산의 병렬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연산의 병렬화라는 컨셉을 오늘 되게 많이 얘기할 건데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성의 관점에서 이제 흔히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가져가는 next word generation task라고 해보면 새로운 토큰을 하나를 생성하려면 이전에 전체 시퀀스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갖는 가장 큰 한계점인데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토큰뿐만 아니라 이전의 토큰들끼리의 어텐션도 계산을 해서 전체 어텐션 맵을 갱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input x가 지금 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타임 컴플렉시티 상으로 이제 다음 연산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L 스퀘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텐션 맵 자체가 상호 관계를 띠고 있는 이제
보이시죠? 저렇게 4x 4잖아요. 지금은 인풋 렉스가 4일 때 총 대략적으로 비고 노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16개의 어텐션 맵의 컴포넌트 웨이트들이 있고요. AD 됐을 땐 L 스퀘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RNN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전에 이제 하나도 언급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트레이닝 과정은 어텐션 연산 자체가 패러럴라이즈 병렬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GPU 자체가 병렬화를 도와주는 그런 컴퓨터의 아키텍처잖아요. 그러니까 병렬화가 돼서 트레이닝 자체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인퍼런스 과정은 매우 느리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새로운 생성을 하기 위해선 L 스퀘어 이제 이전에 전체에 쿼드라틱한 타임 컴플렉시티가 걸리기 때문에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NN에 다시 돌아와서요. RNN은 시퀀스 베이스드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시퀀스 내 각 타임 스텝 연산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인풋을 받는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XT인 인풋 XT와 이전 T-1 타임 스텝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저장해뒀던 HT-1이 들어오게 됩니다. RNN이 해결책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인퍼런스 타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기는 전혀 그 인풋 시퀀스의 길이에 디펜던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모든 시퀀스가 얼마나 길든지 간에 그걸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안에 저장을 하고 연산을 하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언폴드하게 나타낸 오른쪽을 보더라도 YT 플러스 1을 연산을 할 때 아무리 t 값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히든 스테이트 하나와 xt 플러스 1 두 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왜 저희가 RNN을 안 썼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면 명확하죠. RNN은 학습할 때 병렬화가 안 됩니다. 아까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학습 시 병렬화가 돼서 학습이 빠르지만 인퍼런스가 느리다 했는데 RNN은 정반대죠. 인퍼런스 자체는 매우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전 타임 스텝을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데 대신에 얘네는 트레이닝을 할 때 지금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그 느낌표와 my name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네임을 계산하기 이전에 느낌표와 my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됩니다. 명확한 순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렬화 처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외에도 뭐 정보를 소진한다든가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타임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트랜스포머 RNN이 갖는 장단점이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둘 다 잘 하는 거겠죠. 인퍼런스도 빠르게 하면서 트레이닝도 빠르고 그러면서도 이제 트랜스포머처럼 충분히 이펙티브한 그런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맘바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트랜스포머가 주류 연구 분야지만 트랜스포머를 연구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많았고 그런 연구의 일환이 이제 트랜스포머를 따라잡았다라고 보시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뭐냐에 대해서 할 건데 상당히 이제 컨셉추얼리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선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뭐냐부터 하면은 어떤 시스템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수로 가능한 스테이트를 정의하면서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제 타임 시리즈 도메인에서 사용하던 수식을 이제 제가 아래에 적어뒀는데 저런 수식을 가져가면서 노이즈 벡터 WT와 VT가 뭐 정규 분포를 따르고 독립인 가정, 뭐 가우시안 어썸션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이런 상태 공간 모형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쓴다면 칼만 피터 방식을 통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SSM을 불연속적인 마르코프 체인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네,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RNN의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크게 A, B, C, D 4개의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고요. A 매트릭스는 스테이트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중앙에 이게 이제 스테이트를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스테이트를 갱신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겨주는 연산을 하는 게 스테이트 매트릭스 A가 되고요. B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인풋 매트릭스를 받아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매핑해주는 그런 매트릭스가 됩니다. C는 이제 반대로 매핑을 해주는 아웃풋 매트릭스가 되고
D는 이제 약간의 스킵 커넥션과 비슷하게 생겼죠. 네, fit through matrix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떻게 이걸 풀 거냐 하면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수식은 왼쪽 위 수식인데 여기서 이제 D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선 simplify를 D를 고려하지 않고 해주고 이제 여기서 variation of parameter라는 방식으로 이제 inhomogeneous한 리니어 ODE를 풀기 위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런 방식을 풀면 XT를 저렇게 구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제 다들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에 이제 스테이트는 기존의 랭귀지 모델에서 인풋 시퀀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베딩이나 벡터랑 의미가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RNN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트도 뭐 비슷하겠죠? 히든 스테이트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라지 랭귀지 모델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스테이트는 주로 우리가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결국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이러한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고 이제 어떠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음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를 예측하고 아웃풋을 내뱉게 하는 그런 걸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그랬듯이 인풋으로 받는 거는 점이 아니죠. 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디스크리트 시퀀스가 아니라 컨티뉴한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는다는 점도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아웃풋 이퀘이션 두 개가 나와 있죠. 저거를 풀면서 이제 observed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스템의 새로운 스테이트를 예측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노테이션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들고 와 봤습니다.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구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존의 스테이트가 변화하는지를 매트릭스 A가 반영하게 됩니다. 이전 타임 스텝에 히든 스테이트 A를 곱해주게 되고 그리고 인풋이 어떻게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트릭스 B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HT는 given time t에서 latent space를 나타내게 되고요. XT 같은 경우는 인풋이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아래 아웃풋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현재 히든 스테이트가 인풋과 결합을 해서 아웃풋을 바뀌게 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구조화된 것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냐 보면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인풋 하나를 받아서 B를 곱해주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랑 A 곱한 거를 서메이션해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인풋에다가 매트릭스 D를 멀티플라이 한 거랑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C를 곱한 거를 다시 서메이션해서 아웃풋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그냥 아웃풋을 만드는 모델이고요.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얘기할 SSM은 D를 제외한 아랫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D를 제외하고 정리하면 수식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파라미터 3개 A, B, C를 우선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가정이 기억이 나죠. SSM은 컨티뉴어스한 인풋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GPT 스타일이 가져가는 넥스트 올 제너레이션 태스크나 각종 트랜스포머나 RNN 기반이 수행하는 태스크들은 텍스트 시퀀스를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텍스트 시퀀스는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고 디스크리트하죠. 결국에 HT를 애널리틱하게 찾기 위해서는 인풋을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은 제로 오더 홀 테크닉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의 이제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을 받을 때마다 그 값을 다음에 새로운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이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림에서처럼이 되겠죠? 저렇게 이제 컨티뉴어스한 시그널로 바꿔서 인풋을 받을 때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을 받아서 이제 저 제로 오더 홀드 테크닉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바꿔서 SSM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얼마나 오래 그 밸류를 홀드할지는 이제 새로운 러너블 파라미터인 델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만바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인풋의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아웃풋도 디스크리트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아웃풋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정해놓은 델타 값에 따라서 샘플링 하면은 쉽게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웃풋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요. 네, 기존의 컨티뉴어스한 SSM에서 이제 그냥 펑션 투 펑션을 처리하는 구조에서 방금 얘기했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집어넣게 되면은 시퀀스 투 시퀀스로 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트릭스 A 바와 B 바를 통해서 모델에 이제 디스크리타이즈된 파라미터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T 대신에 K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타임 스텝을 표현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매트릭스 A 자체는 컨티뉴어스한 폼입니다.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했으니까 A도 이제 디스크리트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트레이닝 과정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 제로 올더 홀드를 써서 연속적인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바꾸고 A를 곱해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연산이 작동하는 부분에는 컨티뉴어스한 텀 안에 있기 때문에 A는 여전히 컨티뉴어스한 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시그널 대신에 결론을 짓자면 디스크리트한 타임 스텝을 고려했을 때 이제 아래에 있는 디스크리트 SSM과 같이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식적으로 풀면은 이제 A 바와 B 바가 이렇게 나오고 된다는데 이 부분은 뭐 오늘은 제가 주로 다룬 내용이 수식이 아닐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컨셉인데요. Recurrent Representation입니다. Recurrent Representation입니다. 타임 스텝에 따라서 시퀀스 하나씩 처리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선 가장 처음에는 타임 스텝 마이너스 1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 텀이 없어지고 그냥 B를 곱한 게 그대로 히든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Y도 저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 스텝에는 이제 이전에 BX0라고 했던 게 B바 X0가 H0 텀 안에 들어가면서 수식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네, 뒤에 조금 더 수식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된 방식으로 수식들이 묶여서 처리가 된다라고 여기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스텝 2를 처리할 때는 타임스텝 1에서 계산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타임스텝 1 계산을 결국에 뜨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괄호를 묶이는 식들이 되겠죠. 이거 이제 나중에 풀어놓은 수식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죠. RNN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인풋을 같이 처리하겠다. 이제 RNN에서 가져갔던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RNN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넘길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 가서 얘기하겠지만 아까 트랜스포머 RNN을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RNN의 빠른 인퍼런스 타임이라는 장점을 만바 모델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볼루션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CNN 할 때 이제 했었죠. 인풋에 대해서 커널을 곱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연산인데 이게 이제 이 만바는 정확히 아니고 스페이스 모델 이제 S3, 4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수식 이게 거의 오늘의 유일한 수식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타임 스텝 0에서의 인풋들을 처리하게 되고 그거를 다음 타임 스텝으로 들고 내려오면은 수식이 이렇게 묶여서 정리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화를 했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 YK와 같이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저거를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은 X라는 인풋 벡터에 대해서 어떤 커널을 곱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널을 곱한다라고 했으면 아까 전에 했던 그 수식을 이렇게 한 줄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컨볼루션과 유사한 연산을 여기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커널 그 인풋 길이가 저렇게 됐을 때 커널이 이제 저렇게 되면 어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되죠. 제일 처음에 패딩을 해서 첫 번째 인풋 y0를 계산하고 다음에 y1, y2를 연속적으로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한 것과 같이 연산의 트릭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왜 강점을 가지는가를 다시 보면 모두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합니다. LTI라는 게 이제 결국에 타임 스텝에 디펜던트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랑 B, C는 모두 여기서는 타임 스텝에 관계없이 픽스된 값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SSM이 다음 단어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인풋에 대해서 같은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인퍼런스 타임이 빨라지겠죠. 네, 첫 번째 부분은 인퍼런스 할 때는 그런 RNN과 같은 연산 방식을 통해서 인퍼런스 타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임 스텝이 디펜던트하지 않기 때문에 A, B, C라는 매트릭스들이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시퀀스 안에서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할 때는 컨볼루션처럼 트레이닝을 하고 병렬 처리를 해서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는 리커런트 RNN 방식으로 빠른 인퍼런스 타임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느끼셨을 분도 있겠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문장에 만바의 시작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만바의 시작점은 아니라 S4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ABC가 모두 타임에 대해서 타임 스텝에 대해서 픽스가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존의 여러 모델들이 가져왔던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자체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만바가 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만바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LTI라는 문제점을 다루기 이전에 이제 A 매트릭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에 저는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매트릭스 A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리커런트한 리프레젠테이션처럼 아까 언폴드하게 펴놓은 그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전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스테이트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지 결정하는 애가 결국에 이 매트릭스 A가 돼요. 그러니까 이 A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계속 이제 인풋 토큰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디까지 기억할지를 결정하는 애가 됩니다. 결국에 이제 RNN도 그렇고 트랜스폼도 그렇고 어텐션 연산이 강력한 것도 결국에 어디를 얼마나 기억해야 될지를 인풋 디펜던트하게 계산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기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아까 언폴드로 펴놓은 그런 방식을 봤을 때는 RNN처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추론할 때는 인퍼런스 타임이 빠른 이유 자체가 전체를 안 보고 히든 스테이트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전체를 안 보고 히든 스테이트만 보게 되면은 이 히든 스테이트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추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나 어떻게 잘 정의를 해서 기존의 롱 시퀀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안에 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다 이제 만바라는 아키텍처에서 S4라는 아키텍처 만바에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이자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뒷부분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매트릭스 A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방금 전까지 했었죠. A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결국에 이전의 정보들을 잘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이 S4 모델이죠. Structured 한 SSM에서는 히포입니다. 헝그리 히포라는 방식인데 High Order Polynomial Projection Operator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너무 딥하게 다루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을 써서 이제 관측된 모든 인풋 시그널을 벡터 코에피시언트로 압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대략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포가 뭘 하냐라고 해보면 최근 토큰들을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오래된 토큰들을 점진적으로 까먹어가는 디케이 하는 방식으로 어텐션 연산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랑 유사하게 매트릭스 A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A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결국에 히포를 쓰는 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비해서 훨씬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은 더 잘 기억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런지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두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궁금하시면은 히포 논문 찾아보시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줄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포 매트릭스가 다루는 건 결국에 히스토리를 어떻게 잘 기억할지를 다루는 거고 수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모든 과거 히스토리를 어프록시메이트하는 루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코에피션트를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히포랑 아까 이제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리커런트한 관점 그리고 컨버전한 관점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결합한 게 S4 모델입니다. Structured Space, State Space for Sequences 라서 이제
저 S가 4개라서 S4입니다. 네, 그러고 이 S4의 다음 스텝이 바로 이제 만바입니다. 만바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셀렉티브한 스캔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모델을 릴레번트한 인포메이션을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어웨어 알고리즘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이 내용을 안 하려 하다가 원래 안 하려고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만바가 필요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실 떡밥을 던졌었죠? 만바를 하기 전에 S4 모델 같은 경우는 ABC가 고정되었다, 픽스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S4도 결국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태스크에서 지금 화면 나와 있는 두 가지 태스크에서 낮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셀렉티브 커핑이라고 하는 태스크인데 여기서 딥런 그 SSM의 목표는 인풋의 일부를 복사해서 아웃풋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 태스크인 인덕션 헤드의 목표는 이제 인풋에서 관측되었던 패턴을 반복해서 아웃풋을 생성해내는 게 목표죠. 근데 이 두 개를 이 S4가 다 못해요.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이는데 왜 못하냐를 생각해보면 결국에 저자는 이제 LKI 시스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토큰을 fixed ABC라는 매트릭스 생렬로 동일하게 바라보는 게 이제 뭔가 좀 컨텐트로 들어오는 인풋 시퀀스 토큰이 담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컨텐트 어웨어한 리즈닝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확히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을 할 때 했던 얘기랑 같죠? 모든 토큰들을 같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만바에서도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에서처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왼쪽 그림의 B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인풋 X가 무엇이든지 간에 연산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즉 이제 X에 완전히 인디펜던트하게 연산이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B뿐만 아니라 A와 C 또한 여전히 픽스로 남아 있습니다. 인풋 시퀀스에 기반해서 이제 좀 다이나미컬리하게 어텐션을 연산을 했던 트랜스포머에서는 굉장히 쉬웠던 테스트가 이제 S4에서는 뭔가 S4는 저런 지역적으로 다른 정보를 잘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태스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만바가 나온 이유 자체가 트랜스포머를 대체하기 위해서인데 트랜스포머가 잘하는 selectively loop 하는 거나 아니면 attend at different part of the sequence 즉 다른 부분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걸 못하게 된다면 트랜스포머를 대체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바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RNN이랑 S4 모델 같은 경우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스테이트로 전체 인풋 세퀀스가 얼마나 길던지 간에 전체 히스토리를 잘 압축해냅니다. 반면 트랜스포머는 컴프레션의 관점에서는 매우 열악하죠. 네,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거고요. 사실 어텐션 매트릭스로 거의 압축을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만바는 이제 지금 저 스테이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왼쪽에 쏠렸지만 중앙에 있죠. 둘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아까 도입부에서 처음 얘기했다시피 현재 소타들을 하나씩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선택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압축한다라는 관점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인풋에 디펜던트한 파라미터가 매트릭스에 들어가야겠죠. 그 전에 이제 매트릭스를 다시 살펴보면은 매트릭스 ABC는 원래 S4에서는 인풋에 디펜던트하지 않게 이제 N이랑 D를 컨스턴트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 그 각각의 디멘션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어떻게 바뀌는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서는 만바 모델인데요. B와 C 그리고 심지어 스텝 사이즈인 델타까지도 인풋의 시퀀스 랭스랑 배치 사이즈의 디펜던트한 값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림상에서 B랑 L이 다 이제 스테이트 사이즈를 정의하는 데 들어가고 있죠. 결국에 만바라는 것은 히든 스테이트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무시할지를 인풋에 대해서 디펜던트하게 연산을 하겠다. 셀렉티브리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을 할 때 가져갔던 아이디어를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스텝 사이즈 D가 작을수록 이제 새로 들어온 단어를 잘 까먹고 프리비스한 컨텍스트를 더 잘 기억한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D 값이 커지게 되면은
컨텍스트 데이터보다는 이제 새로 들어온 인풋 월드를 조금 더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들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이걸 디펜던트하게 바꿨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행렬들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들겠죠. 아까 컨볼루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을 때 컨볼루셔널하게 그렇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A, B, C를 각각의 이제 컨스탄트로 뒀을 때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행렬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잖아요. 그럼 픽스드 커널을 가정하는 컨볼루션 레프레젠테이션을 못 쓰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왜 리커런트한 레프레젠테이션 RNN이랑 다를 게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만발 S4 모델에서 가져가고 있던 다른 트레이닝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패러럴하게 연습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잘 했다고 하고요. 방식 자체에 대해서 깊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완벽하게 병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영향을 안 미치는 방식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여기 그림상에서도 완벽하게 S4와 동일한 그런 에피션시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타협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빼려고 했던 얘기인데요. 현재까지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CS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학적이라기보다 컴퓨터에 대한 근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GPU가 현재 성능을 제일 못 내는 거는 이제 트랜스퍼 스피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D램이랑 S램이란 게 있는데 S램 같은 경우는 조금 작지만 연산 자체가 매우 효과적으로 가능하고 D램 같은 경우는 좀 크지만 연산이 덜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D램이랑 S램 사이에 서로 정보를 커피 앤 페이스트 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제 OS 자체에 가해지는 그런 시간 자체가 바틀렉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딥러닝 모델들이 실제로 작동을 오래 하는 것도 이 뭔가 연산 자체에 오래 걸린다기보다 이거를 SRM에 얹고 다시 가져오고 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약간 GPU 프로그래밍 같은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 주고받는 것 자체를 적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바에서 하는 얘기도 같습니다. 최대한 이 둘 사이의 통신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이제 커널 퓨전이라는 걸 썼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커널 퓨전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대략적으로 만바에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어떤 기여를 컨트리뷰션을 가져갔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Selective SSM입니다. 만바가 왜 만바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다가 만바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매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Selective SSM이라 하게 되면은 S6라고 해서 S가 6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음을 하면은 SSSSS가 되면은 해서 이제 만바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저자가 설명하는 것도 만바라는 붙인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셀렉티브 SSM 만바의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다 거의 다 했던 얘기들이고요. 약간의 구조적 변형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SRAM과 HBM에서 처리하는 연산이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면 이런 부분도 조금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만바도 이제 그 트랜스포머 블럭처럼 디코더처럼 이제 여러 개의 만바 블럭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아웃풋이 다음 블럭의 인풋이 되는 구조를 취하게 되고요. 인풋 인베딩 해서 이제 뭐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시작을 해서 컨버전을 먼저 해주고 셀렉티브 SSM이 이제 토큰에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바 블럭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만바는 이제 리커런트한 SSM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롱레인지 디펜던스를 이제 히포 방식을 통해서 매트릭스 A를 이니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정보를 히든 스테이트에 보존하고자 했고요. 세 번째는 인포메이션을 셀렉티브리 저장하기 위한 셀렉티브 스캔 알고리즘,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컨볼루션을 최대한 대체해서 패러럴라이즈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적용했고, 네 번째는
저희가 좀 많이 생략했지만 하드웨어 어웨어한 알고리즘을 가져가서 컴퓨테이셔널 스피드를 최대한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시험 결과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모델의 연산 컴플렉시티인 플롯 값이고 Y축은 이제 언어 모델의 성능을 그냥 뒤집어 놓은 건데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만바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른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시퀀스가 길 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런 거에 비해서 만바는 그런 거에서 효과적이다.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피겨, 스케일링 로우를 적용한 그런 피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같습니다. 만바는 아무리 그 인풋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여전히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점점 더 강력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제 X축이 모델이 처리한 시퀀스의 길이고 Y축이 하나의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훨씬 강력하죠? 훨씬 아래쪽에 있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점점 더 짧아지는 그런 계속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시퀀스를 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오른쪽 X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처리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고 Y축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만바가 왜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성능이 잘 나오냐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흔히 이제 GPT에 너무 긴 문장을 넣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시퀀스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진 상황에서는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만바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명확하게 약간 테오리티컬리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만바에서 가져가는 각각의 그런 아키텍처적인 수정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갔을 때 더 효과적인가 이런 걸 나타내는 표인데 사실 별 내용 없고 자기들 께 제일 좋다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 논문을 완벽하게 읽지는 못하고 피겨만 일단 위주로 들고 왔는데요. 비전 만바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나왔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2019년인가 2020년에 나왔죠. 그때 당시에 데뷔 3년 정도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새로운 플로우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만바라는 논문이 나오자마자 비전의 태스크에 기존에 이제 NLP 태스크에 적용했던 게 당연히 만바고 그걸 비전 태스크로 들고 오는 논문이 V만바와 비전 만바 크게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비전 만바, 비전 이번에 모델링 프로젝트 하실 때도 비전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비전 만바라는 것도 있다라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 약간 번외를 해드리면 만바 논문은 컨퍼런스에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이클리어 2023이었나? 네, 리젝을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리젝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클리어 2023에 만바를 사이테이션한 논문이 5개인가 6개가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좀 재밌는 것 같고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학원생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바 저자가 좀 많이 슬플 것 같지만 또 아카이브의 사이테이션 수 보면 기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서머리고요. 서머리는 정말 간략하게 들고 왔습니다. RNN에서 가져가던 인퍼런스 타임의 장점과 트랜스포머에서 가져가던 그런 질적인 이펙티브니스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패러라이즈 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고자 했던 방식이 만바고요. 만바 세션을 사실 원래가 트랜스포머 2 세션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다른 학술자인 현진 누나랑 얘기를 하다가 만바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만바가 뭘 하려는 건지 대충 만바가 뭐야라고 물었을 때 결정적으로 서머리에 있는 이 한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확실히 오늘 넣으시고 나중에 얘기할 때 그거 그냥 인퍼런스도 빠르게 하고 트레이닝도 빠르게 하고 뭐 그래서 적당히 좋대 한 요 정도는 확실히 머릿속에 남기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머리 이렇게 했고요. 이상으로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